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지난 319회 뉴스토리에서는 주가 3000 시대, 동학 개미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요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온통 주식 얘기입니다. 친구들도 모이면 이제 다 주식 주식 얘기 얘기만 하세요? 주식 얘기만 하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사는 재미가 이런 데서 쏠쏠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돈도 조금씩 벌면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분들 요즘 살맛 나죠?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반대로 요즘 밥맛이 뚝 떨어지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돌 씹는 기분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지금 예.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신 진짜 막 계속 오르니까 예.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있나 했죠.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잘 되던 주식이 올해는 이상하게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마이너스의 손이 올해는 왜 마이너스의 손이 된 걸까요? 2020년 장하고요. 2021년 장은 완전히 다른 장입니다. 주식이 왜 이래 힘들지? 힘든 이유는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작년과 같은 수익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시니까. 말 나온 김에 작년과는 다르다는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어떤지 좀 더 들어볼까요? 주가 3천에서 계속 머물러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17년도에 강세장이 있었고 2018년 1월 달에 2600을 돌파했었지 않습니까? 그 2600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1430까지 빠졌잖아요.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다소 비관적이죠. 반면에 그때와는 좀 다르다. 주가 3천은 비교적 견고하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2940까지 한번 급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안착을 못하는 장 같으면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 올라오는데 몇 달이 또 걸려요. 사실. 근데 그날 2940 가고 바로 다음날 3000을 또 회복을 금방 하더라고요. 사실상 3000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다져주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조차도 올해 주식시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증권시장에 그 애기였고 애기역은 아줌마가 나오면 그때가 이제 꼭대기다. 매도를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 팔고 나갈 때라는 거죠. 근데 아니야, 지금이 더 사야 할 타이밍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냥 길게 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서 오히려 내려가면은 더 반갑더라고요. 과거에 주식 한번 했다가 크게 되었던 분들, 앞으로 절대로 주식은 안 할 거야 하셨던 분들, 지난해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크게 흔들렸죠. 뒤늦게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신세 타령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변동 장세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희 회사는 작년에는 바이 앤 홀더 전략이었지만 올해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솔직히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수는 뭐 5% 올랐는데 트레이딩을 통해서 20%, 25% 벌 수는 있다고 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개미 투자자들에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린이 분들은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사고 또 비싸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맞춰요, 타이밍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저도 조금은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업에 내가 좋은 주식을 잘 샀다면 그런 거는 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더 사면 돼요. 코로나 피해주 아시죠? 뭐 화장품, 뭐 의류 회사들, 백화점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는 좀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주도주랑 이제 딱 갈라서 생각하자 이거죠. 이 기업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A그룹, 코로나 피해주 같은 다른 주식들은 B그룹 이렇게 나눠서 보유와 매도 매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A와 B를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앞으로도 성장 그림이 보이는 건 몇 년도 더 투자를 하시고 B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 사고 팔자. 저가에 적절히 잡으셔서 한 20% 수익 내면 팔고.
트레이딩 역시 단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레이딩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고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 난 걸로 또 코어를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올해는 꼭 해야 할 게 있답니다. 가급적 빚을 갚고 가능하면 실탄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빚내서라도 했어야 되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작년에 빚내서 주식으로 번 돈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가끔씩 캐시가 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킹이 될 수 있는 캐시를 일정 부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자,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 좀 해보셨던 분들 얘기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어찌해야 할까요?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러시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중하게 제발 주식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말아라.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그 단기간의 변동성을 이기기 힘들죠. 멀리 보고, 아주 멀리 보고 투자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락의 공포를 견뎌낼 자신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20대에 30대에 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거금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요. 기업의 성장을 믿는다면 중간의 변동성은 저는 좀 무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참 어렵죠. 하기야 쉬우면 다 부자 됐겠죠. 그래도 지금의 동학개미들 예전과 달리 매우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SNS 덕에 정보 접근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올해에도 현명한 투자로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